먼저 이번 부처합동 설명회의 주최 총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산학연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거침없이 질주하는 정마와처럼 연구 현장에서 도약과 성취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공백은 곧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위기도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불확실한 연구 환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2026년도 R&D 예산을 35.5조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확대된 예산은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기술뿐 아니라 기초연구, 지역, 기업 등 연구 생태계를 활기차게 만들어 나가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타 폐지, PBS의 단계적 폐지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위 AI 워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관련 사업과 과제는 기술적 필요성과 활용 적합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집행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통해서 연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재 조치는 대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R&D 예산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명회는 연구자와 부처가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현장과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정부 R&D 투자가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과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키스텝의 오태석 원장님 직원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예산 총괄과장 박상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R&D 예산안이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결과입니다. 26년도 R&D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입니다. 저희는 체질 개선과 혁신 기반의 진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주도 성장, 두 번째는 모두의 성장입니다. 기술주도 성장은 R&D에 확실하게 투자해서 우리가 진짜 성장을 한번 추진해보자. 그게 첫 번째 기술주도 성장의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 모두의 성장은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피폐해진 연구 현장을 빠르게 회복하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게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임기 내에서 정부 총지출의 5% 정도를 R&D에 투자해 나가겠다는 게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정부 R&D는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26년도 정부 R&D는 35.5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 배분하는 주요 R&D는 30.3조 원으로 약 20%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 크게 늘어난 R&D 예산을 10개 분야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기술주도 성장 5개 분야, 모두의 성장 5개 분야.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 주도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략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중소벤처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작년보다 117% 늘어난 2.4조 원을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를 구현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AI를 잘 활용하는 AI 기본 사회를 가속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하는데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난 2.7조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크게 경제성 있는 아리백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분산형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현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기술 분야입니다. 전략기술은 그간에도 저희가 투자를 많이 늘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2% 늘어난 8.6조 원을 12대 전략기술 50대 중점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파급력을 가진 원천 기술을 선점한다거나 공급망이나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그리고 단기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실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국방 분야는 지금 K방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작년보다 25% 늘어난 3.9조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재원을 대폭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등 신기술을 적용해서 미래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에도 재원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벤처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40% 늘어난 3.4조 원을 중소벤처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간 투자하고 연계되는 팁스 방식에도 재원을 크게 늘렸고요. 이와 별도로 각 도메인 부처별로 주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경쟁 보육형 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혁신 조달이나 구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을 크게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통해서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비전 하에 크게 5가지 분야의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연구, 인재, 출연기관, 지역, 재난안전까지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창의와 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고자 올해보다 약 15% 늘어난 3.4조 원을 개인 기초 연구 등에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 축소되었던 개인 기초 과제 수를 삭감 사태 이전보다 더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 수가 과기부 개인 기초 같은 경우에는 15,000개 이상으로 크게 늘린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폐지됐던 기본 연구 유형을 다시 신설했고, 이를 통해서 과기부는 약 2,000개, 교육부 쪽에 790개, 그래서 2,790개 정도 기본 연구를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 연구 기간도 그간 1년 또는 3년으로 좀 짧았던 기간 등을 3년 또는 5년으로 충분히 늘려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인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35% 늘어난 1.3조 원을 인재 양성 또는 인재 유치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최고급 인재,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되는 산업기술 인력까지 육성하는데 재원을 투자하고, 또 필요한 분야의 해외 인재도 우수한 인재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등은 국가 임무 중심으로 출연기관 등에 대한 재원
지원을 변경 또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보다 18% 정도 늘어난 4조 원을 출연 기관에 투자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PBS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신설해서 최고 수준의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관한 투자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관련된 사업도 올해보다 66% 늘어난 1.2조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각각 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AI 기반의 지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북, 광주, 대구, 경남의 AX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까지 총력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올해보다 14% 정도 늘어난 2.4조 원을 재난안전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융합형, 협업형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특히 현장 수요와 연계한 실증 기반 연구를 크게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범죄 사고까지 관련된 연구 역량을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R&D 투자 확대만큼 R&D 투자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AI가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저희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에도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검토하시는 전문위원들께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고 AI가 반복 작업을 대체하고 그만큼 전문위원회, 전문가,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시간을 효율적인 또는 효과적인 사업을 찾아내는 데 투입하고자 합니다. AI, AX 사업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AX 사업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과 과제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 그 사업들이 AI 또는 AX와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지 철저하게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추진 점검 등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가고 예산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고 각 부처 또는 관리기관에서도 관련된 점검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입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저희 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연구자의 도전과 몰입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생략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의 불안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미래 기반이 위축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R&D의 투자를 그러니까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생태계 복원을 넘어서 연구개발 생태계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가 생태계 혁신 방안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방안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제 발굴부터 해결 방안 도출까지 현장 소통 50여회 실시,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두의 R&D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현장의 의견을 경청을 하면서 방안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7일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태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연구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세 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다 그 혁신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연구자분들은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가제도나 그 연구자분들이 느끼는 행정부담 완화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그 개선을 꾀했고요. 그러니까 출연연과 대학, 기업 이 각 연구 주체들에 대해서는 이 연구 주체들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그 주체인 정부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연구자분들과 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R&D 투자나 프로세스 등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주력을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분들입니다. 연구자분들께서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그러니까 평가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표 달성 여부 중심으로 평가를 해오던 이 과제 평가를 성실성 중심의 그러니까 완료 여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목표가 미달되었어도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연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 지표로 추구하는 등 그러니까 혁신성 중심으로 선정 평가 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부분, 그러니까 평가위원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평가위원 어느 분이 이제 나의 과제를 평가했는지 아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가위원 실명제로 그러니까 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그러니까 평가 수당을 그러니까 상향하는 등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들도 그러니까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부담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연구자분들께서 불편이 많으신데 연구비 사용 방식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쓰라고 열거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는 뭐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해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회의비나 식비 등의 자율 사용의 그런 비율을 확대를 하고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최소화하는 등 그러니까 집행이나 정산도 간소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그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발생할 때는 그러니까 제재를 대폭 강화해서 연구자분들에게 자율적인 그 투명한 연구비 사용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복잡다단한 행정 서류들을 기존에도 이제 많이 간소화를 해왔지만 더더욱 그러니까 필수 서식 중심으로 최소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자분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연구 지원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간도 좀 많은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RCMS나 이지바라와 같은 그런 연구비 그 사용 시스템을 아이리스 시스템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아이리스 중심으로 통합해서 좀 더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출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이리스와 연계가 안 돼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올해 그 몇 개 기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연계를 추진을 해서 26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장비와 시설 활용 측면입니다. 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비 공동 활용 플랫폼도 AI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 그러니까 개선을 해나가고 연구시설 장비의 심의 기준도 07년 이후로 이제 그 1억과 3천만 원에서 이제 그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변화에 맞춰서 그러니까 심의 기준을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기관 측면입니다. 출연연 대학 기업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학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연구 과제를 수주로 해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인력이나 시설, 연구 행정 같은 이런 연구 기반들을 그러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블록 펀딩 방식의 지원을 그러니까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많이 추진하시는 그러니까 그 기토 연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 연구 사업을 그러니까 새롭게 2,000개를 복원을 완료를 해왔고 그러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장기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기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출연연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 수탁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런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인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하고 포닥에 대해서는 수시 특별 채용을 확대하는 등 그러니까 인력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연 평가 제도는 올해부터 성과지향형 통합성과 평가책으로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되 평가는 성과 위주로 최대한 간소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연구에 대해서는 기업 부분들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그러니까 저희 과기부가 운영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상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계를 해서 기술 개발과 그 세제 혜택의 그
그 혼란이 없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고, 이와 더불어서 투자, 그러니까 팁스 방식 R&D와 같이 뭐 투자 연계형이라든가 융자 연계형과 같은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R&D 지원 방식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연구자와 연구자분들과 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R&D 투자 측면에서는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의 R&D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긴급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속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R&D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해왔던 그 예타 제도는 그러니까 대형 R&D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 운영할 수 있도록 예타를 폐지하고 맞춤형 사전 점검 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R&D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기획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학계나 산업계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주도의 개방형 기획 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나 평가 관리 등에도 AI를 적용해서 보다 그 효율적이고 그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연구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 면에서는 연구자분들이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축적하고 개방해서 그 서로 그러니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해서 기술료를 주식이나 지분 등으로 분배하는 이런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걸림돌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방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필요한 R&D를 기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강점 분야 중심의 지역 자율형 R&D를 그러니까 올해부터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을 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이에 지역이 그러니까 스스로 맞는 R&D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런 그 생태계 혁신 방안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실제 이제 현장에 착근을 하고 제대로 이제 이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분야별 세부 후속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고,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이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실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더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이는 없는지를 그러니까 현장 의견을 계속 경청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그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성심사팀장 송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예타 폐지 후속 제도인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사전 점검 체계 전면 개편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세계는 AI 등 첨단 기술 선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승자독 시계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 혁신을 단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만 이제 기존 예타 제도로 인하여 적시성에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기획부터 착수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막상 사업이 시작할 즈음에는 기술이 이미 진보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기술 패권 시대에 걸맞지 않는 대형 R&D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이제 지니고 있다고 계속 현장에서 개선에 대한 폐지 혹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도전 없이 한 번의 예타를 통과할 확률은 8%에 불과하였고, 현재 이러한 대형 R&D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소규모 파편화된 단기 사업들이 이제 중심으로 R&D 과제들이 이제 급증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양자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예타 제도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5년의 이제 시간이 걸려서 사업에 착수되었고, 이것이 현장에서는 조금 진보화된 기술이 이미 되었다라고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5월 R&D 예타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고, 현장과 이제 관계 부처와의 이제 그 협의를 통하여 개선안 및 그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작년 11월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이제 예타 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R&D 맞춤형 사전 점검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기존 500억 원 이상이었던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러한 대규모 신규 사업은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초 원천 연구 중심의 기술 개발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연구형 R&D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을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 기획 점검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 장비 및 우주 체계 개발 기술 사업 중심의 구축형 R&D 같은 경우에는 전주기 맞춤형 심사 제도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연구형 R&D의 경우 기존 예타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봤던 BC 이제 분석 내용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신 필요성, 시급성, 규모 적정성 등 핵심 항목을 중심으로 결과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의 사전 점검 체계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소요 기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과거 이제 그 기획부터 예산 반영, 실제 사업 착수까지 3년 이상 평균 3년 이상 걸렸던 과정을 예산 심의 전 단계 사업 추진 심사를 통해서 1년 예산 1년 편성 1년 과정으로 단축하여 10월 말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 그 편성 전 사전 점검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 바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을 쪼개서 소규모 단기 파편화됐던 구조를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장기 지원 사업들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구축형 사업의 경우에는 차질 없는 수행이 핵심입니다. 먼저 이제 기술 개발과 구축 사업을 분리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 개발을 먼저 수행하고 세부 계획이 완비된 후 구축에 착수할 수 있는 단계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협의체 중심의 기획 체계를 도입하여 과학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연구 현장 합의를 기반으로 해당 대형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장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서 연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들 중심으로 구축형 R&D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축형 사업은 착수 전 사업 추진 심사와 착수 후 계획 변경 심사로 구분하여 전주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요건 검토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술 성숙도와 사업 준비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사업 추진 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사업 추진 이후 그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해 설계가 완료되거나 혹은 사업 내용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심사를 통하여 사업을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심사 운영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전문 검토단이 전 단계를 심사하여 보고서 작성 및 그 계획 변경, 사업 완료까지 전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예타가 탈락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한번 착수하기 시작하면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변경이나 이제 종료가 경직됐던 것과 비교하여 그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대 효과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R&D의 7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연구형 R&D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가 평균 2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신속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단계별 검토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불투명한 예타 통과를 기대지 않고 부처별 지출 한도를 내서 모든 사업을 이제 가용 예산에 맞춰 장기적으로 기획 편성할 수 있는 투자 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서승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및 부정사용 제재 조치 강화에
것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비 자율성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은 연구비 자율성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비는 우선 아시다시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직접비에 대해서 연구비 자율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직접비에서 자율비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율비목 이름은 우선 연구혁신비라고 저희가 이제 지었는데요. 이 연구혁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직접비 10% 내외에서 이제 용도와 그리고 이제 증빙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용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료비, 그리고 장비비, 그리고 연구활동비성 성격에 대해서는 이 연구혁신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빙에 대해서도 연구자가 따로 구비할 증빙 자료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비 카드를 쓰면은 카드 매출 전표는 이제 연구비 시스템에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시스템에서 이지바로나 RCMS 등의 이제 연계 전송할 때는 그 카드 매출 전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연구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용 목적을 기재하는 정도로만 저희가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직접비 연구혁신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은 저희가 27년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 27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를 이제 개정하려고 예정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에 저희가 대학 등이나 이제 비영리 기관들 대상으로 조금 시범 적용을 우선은 해보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 연구비 사용에도 저희가 과도한 증빙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자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아마 회의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제 갑작스러운 회의가 잡혀서 이제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결제 문서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비나 이런 회의록이나 이런 과도한 증빙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결제 문서, 이제 회의에 대해서 사전 결제 문서에 대한 요건은 조금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회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가장 많았는데, 회의에 대해서도 외부 참석 인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폐지를 해서 회의하는데 조금 불편함 없이 조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직접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간접비에 대한 자율성 강화 방안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간접비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라는 것은 사용 불가 항목을 명시하고 그 사용 불가 항목 외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항목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 비목이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그리고 성과 활용 지원비가 있는데요. 그 기존 비목에서 그 기존 비목이 각각 어떠한 것인지의 정의를 저희가 명시를 하고 그 각 비목마다 저희가 불가 항목을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류 비용이라든가 연구와 관련 단순 홍보 비용 등은 아무래도 공통 불가 항목으로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시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예시를 들면은 육아휴직자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이 이제 저희가 24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자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은 연구 수행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정책적인 뭔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정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네거티브로 전환하게 되면은 사용 불가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쓸 수 연구 수행과 관련이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이제 연구 환경 변화나 정책적 도입 필요성 등에 의해서 새로운 연구비를 유연하게 써야 할 때 저희가 조금 규정 개정 없이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네거티브로 간접비 규제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연구비 자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고 다음 부정행위 제재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윤리권익부과 이사름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제재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32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금지되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 처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처분에는 일정 금액의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제재 부과금과 국가연구개발 활동에서 배제하는 참여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제재처분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재부과금입니다. 현재는 위반 금액 대비 제재급 부과금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 자율성을 악용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위반 금액의 최대 20배에서 30배까지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여 연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의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과금 최대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위반 금액의 1배에서 2배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과금 부과액을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금액 대비 제재 부과금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져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현재 부과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중 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부정사용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등 연구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참여 제한과 형사처벌에 관련된 제도 변경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연구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여 제한 최대 한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제재 사유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참여 제한 개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재 부과금과 유사하게 참여 제한에 대하여도 가중 처분을 보다 강화해서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서 형사처벌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국가 R&D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 질문들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첫 번째 올려주신 분께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어떤 분야를 주목할 예정이며 특히 AI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는 아직 이제 큰 방향을 지금 세우고 있는 단계라서 그게 나오면은 아마 관련되는 분야별 또는 전체 큰 공청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그때 좀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참고를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AI 관련돼서는 AI는 뭐 어차피 계속 중요한 분야로 가져갈 계획이고요. 대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아닌데 AI로 포장한 사업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이 걸러내긴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잘 걸러내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분야, 특히 AI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또 다른 질문은 장비 심의 기준 변경 관련돼서 기존 과제까지도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 후 시행 과제들만 대상인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은 제도가 아마 변경되면 그 이후에 해당될 걸로, 이후에 시행되는 과제에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제도를 마련 중이기 때문에 그 마련되는 중간에 좀 더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평가 관리에 AI 적용은 어떤 방식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AI 그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서 AI 모델을 지금 선정할 계획이고요. 베이스되어 있는 모델을 선정할 계획이고 거기에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저희 상당히 많은 자료, 사업 계획서, 기획서, 저희 심의 결과, 그다음 전문위원들 평가 의견들까지 지금 다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학습시켜서 그 심의에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평가 관리에 그 AI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아이리스 시스템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AI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평가에 그 뭐 실질적으로 무슨 뭐 AI를 뭐 도입하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분야의 그 평가위원들을 그러니까 좀 추천하는 기능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연구자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해당 부분들을 조금 그 도움을 받는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내용이 27년 시행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27년을 걸치는 사업은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범 적용을 우선은 할 예정이고요. 다만 그 시범 적용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각 부처의 뭐 전문기관 분들이나 이제 공무원 분들이나 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 중인 부분만 이제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신규 27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긴밀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우선 시범 사업을 적용을 해서 먼저 시범 적용을 하면서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제 불분명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적용을 먼저 할 거기 때문에 26년 하반기에 시범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처 전문기관분들과 이제 공무원분들과 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비 제재 완화 규정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고시와 개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는 26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하려고 예정 중이고요. 저희가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은 26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이 되면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장비 심의 기준 현실화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도출된 내용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이게 심의 기준이 이제 2007년부터 1억 또는 3천만 원으로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정돼 있어서 그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여기 책자 저희 나눠드린 것처럼 아마 1억에서 3억으로 올린다든지 3천에서 1억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아마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질문들은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대답을 못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2026년도에는 과기부와 산업부 두 개 사업을 대상 약 1,400억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배분을 해드렸습니다. 4극 3특 단위로 배분을 해드렸고요. 그런 지역 자율형 R&D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구비 완화가 많이 된다고, 사용 완화가 많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연구혁신비라는 게 사용이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연구비로 구매가 불가능했던 PC나 노트북 같은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도 구매가 가능할까요?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라면은 뭐 이제 활동비나 뭐 연구 장비비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혁신비로 비목간 구분 없이 이제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뭐 직접비로 쓸 수 없었던 거는 뭐 간접비적 성격이거나 아니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직접비 안에 있는 비목이니까 당연히 연구개발과제, 특정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혁신비 내에서 재료비나 활동비나 뭐 이제 장비비에 대해서는 비목간 구분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혁신비라는 거의 그 주 목적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거네요? 네, 용도와 증빙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PC나 그런 노트북 같은 거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말을 돌려서 쓴다든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지금 규제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혁신법이나 이제 고시 차원에서 뭐 특히 뭐 이제 말씀하신 PC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뭐 전문기관이나 뭐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산단이든 전문기관이든 이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뭐 행정 지원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정행위가 일어날 것을 좀 이제 생각해서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뭐 이게 많은 대학이나 이런 내부 규정까지는 저희가 뭐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혁신법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비에서 불가 항목 외에는 전부 다 쓸 수 있게,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전부 다 쓸 수 있게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앞으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예산팀장 맡고 있는 국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비 자율성 확대 관련해서 좀 연구혁신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구상에는 이제 직접비의 10% 내에서 재료비, 장비비, 활동비 등을 이제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입을 해주셨는데요. 그 출연료 기본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 시스템 구축비 항목이 별도로 발라져 있어서 그 전까지는 그 360-05 그러니까 일반 연구비에서는 장비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연구 혁신비라는 게 생기면은 그 장비 구축비라는 360-04 비목 말고도 일반 연구비에서 장비를 살 수 있는 건지 그 여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어디게 신지가 네. 지금 출연연 기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예,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출연연 기본 사업 계산 기준 자체를 저희가 그러니까 연구 혁신비 말고도 이제 기본 사업 계산 기준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본 사업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특히 출연연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우선은 이 연구혁신비라는 것 자체가 기본 사업 계산 기준을 저희가 개정을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원래라면은 기본 사업 계산 기준에서는 그 이제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사업비로는 아마 계상이 안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주요 사업비 네. 안에서 장비 네.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가지고 장비만 살 수 있는 별도의 항목으로 빠져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연구 혁신비라는 게 이제 각 과제별로 생기게 되면은 그 해당 연구 과제 안에서 해당 연구 과제에 필요한 직접 연구 장비를 살 수 있게 제도가 바뀌는 건지 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아마 우선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 사업도 기본 사업이지만 주로 대학들이나 이런 부분 수탁 사업 위주로 우선은 저희가 제도를 설계를 했고요.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 사업에 대해서 기본 사업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연구혁신비에 대해서. 다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나 저희가 추후에 회의 같은 것들에 있으면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